자, 이 챕터에서는 오포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가격과 가치의 갭 차이를 넓히면 넓힐수록 여러분이 더 많은 판매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가치를 높이는 거는 그냥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같은 서비스, 같은 제품이라도 10배 이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식.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공식은 그냥 심리학적인 거거든요. 인간의 심리.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라는 사람이 기회는 그 문이 닫혀갈 때 우리 눈에 더 가치 있어 보인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책,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에 희소성의 원리와 그 정의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회는 얻기 어려울수록 더 가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치알디니가 실험으로 확인한 거를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설명드리면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잃을 때의 두려움이 훨씬 강하대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는 하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조건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에서는 이 가치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간의 심리가 작동되는 건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이번 챕터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적어오신 경쟁자, 적어 놓으신 그 사람 한번 보십시다. 이분들이 배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분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기회를 먼저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들이 반대로 굉장히 고마운 분인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해야 할 시장 조사를 미리 해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딱 세 가지입니다. 1번, 후기와 댓글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경쟁자의. 그러면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런 걸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 페이지를 다 뜯어보세요. 이 사람의 서비스 뭘 제공하는지, 어떤 가격인지 이런 걸 다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만 게시판 아니면 불만 리뷰 같은 거. 이 서비스의 문제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경쟁자의 서비스의 문제점, 불만, 질문,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거든요. 이 세 개를 여러분의 그 배 아픈 경쟁자분이 고맙게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이 몇 년치 시장 조사가 사실은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어떤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하이퍼클래스에는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1대1 컨설팅도 하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컨설팅하는 분들에게 이 가치 방정식을 똑같이 알려드립니다. 이 가치라는 거는 4개의 주요 요소로 결정이 되는데 이 4개의 주요 요소는 원하는 결과, 달성 가능성이 분자에 있고요. 분모에는 소요되는 시간, 노력과 희생 이렇게 4가지 요인으로 가치는 결정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 제가 처음 개발한 게 아니고 알렉스 호모지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겸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배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유튜브를 가셔서도 이런 얘기를 아마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은 알려드리면은 일단 위쪽에 분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하는 결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예요. 고객이 진짜 원하는 변화의 크기. 지금 현재는 여기인데 나는 어디까지 변하고 싶어 라는 그 원하는 결과. 둘째는 달성 가능성입니다. 그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인지된 가능성이에요. 이거는 명확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냥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90%, 95%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분모로 갑니다. 소요 시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6개월이 걸리는지 하루면 다 끝나는지 이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분모 얻는 거고요.
그리고 노력과 희생.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뭐 돈을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돈이 어떤 희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돈이면 다른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걸 선택을 하면서 이게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희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회비용이 진짜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과 시간, 이게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 칸은 고객이 오퍼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네 가지 질문과 정확히 겹치거든요. 고객의 질문은 뻔해요.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진짜로 이게 될까? 얼마나 걸리지? 내가 뭘 해야 하지? 이 네 가지 질문 항상 하시잖아요. 그 네 가지 질문이 이 가치 방정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결정적인 통찰 하나 드리자면은 초보자들은 대부분 그 위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원하는 결과, 달성 가능성만 키우려고 하거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뻥튀기 해야 되고 달성 가능성을 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대 광고를 많이들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초기 창업자분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근데 이거를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들은 밑에 부분들을 굉장히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은 위에 부분은 원하는 결과는 뻔해요. 본인 고객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원하는 게 분명하고 달성 가능성 아무리 높여봤자 100%밖에 안 돼요. 근데 분모는 뭐냐면 소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가치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0에 가까울수록. 노력, 희생을 줄이면 줄일수록. 오히려 분모를 줄이는 게 가치를 급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명상과 신경 안정제 이렇게 비교를 드릴게요. 자, 명상과 신경 안정제는 당연히 목표는 똑같죠. 신경이 안정되고 평안함을 느끼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달성 가능성은 완전 다릅니다. 명상 앱은 본인이 스스로 명상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명상을 어떻게 보면 습관화해야 되는 어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명상할 때 어떤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 호흡법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신경 안정제는 먹으면은 바로 안정이 된다는 확신이 있죠, 이건. 확률이 거의 100%에 해당됩니다. 걸리는 시간, 명상 앱은 그 학습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주 내지 몇 달이 걸리고, 신경 안정제는 딱 15분이면 끝납니다. 노력과 희생, 매일 시간 내서 배워야 되고 매일 시간 내서 앉아 있어야 되고 다리는 저려오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실패감이 느껴지고 어떨 땐 좌절하고 했다 안 했다 이러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오고. 근데 신경 안정제는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해야 될 일이 그냥 물이랑 같이 삼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뭘 아실 수 있냐면은 몸에 훨씬 좋은 해법인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장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곳은 신경 안정제죠. 그러면 똑같은 예를 제가 필라테스 업종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명상 앱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저는 정말 열심히 가르쳐 드릴 거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객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객도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명상 앱을 판매하는 방식이고, 저희 신경 안정제를 판매하는 방식은 뭐냐면 8주 안에 주 2회만 오시면 됩니다. 식단도 제가 다 짜드리고 음식 레시피까지 드릴게요. 그러면은 뭔가 많은 걸 한꺼번에 이렇게 압축해서 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신경 안정제 판매 방식입니다. 자, 방정식이 가치를 만드는 어떤 공식에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4개의 레버를 제가 드릴 건데, 이 레버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퍼의 가치를 순식간에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테크닉에 해당돼요.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가치의 본질적인 이해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술적인 게 본질은 아니에요. 테크닉, 그냥 격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 작동이 잘 되는 격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희소성입니다. 수량을 한 개를 지어버리면은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얻고 싶다는 욕구가 증폭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성.
시간의 한계, 마감이 있는 것들이죠. 이번 주 금요일 마감 하루 전, 마감 3시간 전, 마감 15분 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를 마감이 없는 오퍼는 사람들이 그냥 미룰 수 있어요. 뭐 다음 달에 해도 똑같지 뭐. 다다음 달에 결정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날씨 좋아지면 하지 뭐. 근데 마감이 있으면은 이 욕구가 증폭을 합니다. 마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은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30좌석을 저희가 뭐 일주일 후까지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30좌석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모집 기간을 연장합니다. 아니면 30명이 된대 50명도 올 것 같아. 성원에 힘입어서 30명이 아니라 50명을 늘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도나 마감을 여러분들이 좀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퍼에 심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이 오퍼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위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이 희소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어떤 제한은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증폭 레버 3번, 4번을 좀 설명드리면 보너스와 개런티인데, 보너스는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이것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보너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보너스 이것도 이제 심리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똑같은 구성이라도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들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뭔가 집기류 이거 다 합해서 50만 원에 드려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얼마에 판매를 하는데 식단 템플릿 요거 제가 제공 원래는 PDF 5만 원짜리인데 요것도 얹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요. 직접 만나 뵙고 이거 원래 얼마짜리인데 제가 얹어드리고 조금 뒤에 다시 VIP 커뮤니티까지 초대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오퍼를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각의 한 2, 30만 원짜리를 다 모아가지고 50만 원에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이걸 거절하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되겠는데? 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홈쇼핑 같은 데서. 뭐 거의 잠깐 저희가 뭐 보너스를 이거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결제는 언제까지 하시려고 얘기하다가 잠깐 지금부터 또 결제하시는 분들한테는 뭘 더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더 얹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런티. 이걸 보증이라고 하는데 결제 직전 고객을 막아서는 최후의 그 적이 뭐냐면은 불안이거든요. 리스크. 이거 샀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얘 거짓말 하는 거면 어떡하지? 근데 이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이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의 어깨에 있는 리스크를 여러분이 대신 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스크 개런티 이거예요. 기간 내 결과 없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다. 이게 바로 개런티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은 마지막에 고객의 결제를 막았었던 그 불안마저도 없애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막는 최후의 적을 없애는 방법. 바로 환불이죠. 근데 초보 창업자분들은 이 환불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돈을 받았는데 다 줘야 된다? 근데 나는 그러면은 서비스 했는데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과학적으로도 이 개런티 보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출이 올라요. 왜냐면 고객들이 망설이다가 결제를 안 하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일단 결제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경험을 하시게 되잖아요.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확신을 갖고 더 참여를 하게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망설이다가 결제를 안 하시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출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빅픽처 한 1년, 2년, 3년 만에 이제 여러분들 길게 보시면 훨씬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증폭 레버로 쓰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 4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꿈꾸는 결과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쟁자로부터 어느 정도 수집을 했을 거거든요. 경쟁자의 어떤 리뷰나 오퍼나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
뭐 노력을 좀 아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레버들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네 가지 레버. 근데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얼마만큼의 확률로 달성이 가능하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라테스 아까 그 6개월 출산 6개월이 안 된 그 임산모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서비스를 했을 때 그 달성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증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거를 고객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냐. 근데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후기도 없고 사례도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이게 바로 다음 챕터의 내용입니다. 먼저 답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 후기밖에 없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들기 전에 팔아라. 이게 바로 다 이번 챕터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후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 사례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이런 성공 액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빈 액자를 채우는 방법.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엄청나게 설득력 있는 오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이번 챕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고객이 느끼는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가 아니라 월가 트레이더 출신인데 작가가 됐죠.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인데 자기 리스크를 걸지 않는 자의 말은 믿지 마라 라는 이 어떤 원칙 하나 가지고 책 한 권을 이제 쓰신 분인데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얼마나 진심으로 믿는지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걸 수 있는지로만 드러난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 이제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보여달라고. 포트폴리오 너 뭐 샀어? 막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근데 말로만 하는 거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핵심은 믿음의 증명은 여러분이 얼마나 리스크를 감당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분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가 없는 여러분이 고객에게 확신을 가장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리스크를 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객이 성공을 위해서 나도 리스크를 지겠다. 너의 성공을 위해 내가 시간을 이만큼 투자하고 뭐 돈도 이만큼밖에 안 받는데 내가 노력을 하겠다. 대신에 내가 성공을 하면 너는 나에게 리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고 같이 공동창업처처럼 리스크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후기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테크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 검증 안 된 미완성 제품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베타 테스트 1기입니다. VIP, 파운딩 멤버를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테크 업계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베타라는 세 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뭐 완성품의 소비자가 아니라 최초 회원을 모집한다. 프로젝트 개발 참여자를 초대한다. 이런 식으로 기대치를 조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드백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냥 사용만 하시고 수동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1대1로 뭔가 설득, 뭐 회의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어떤 기회를 주거든요. 그 세 번째는 지위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스페셜한 기회를 준 거예요. 고객들에게. 나 그거 베타 때부터 참여했던 사람이야. 이 프로그램 나 처음 개발될 때부터 나 원래 있었어. 이런 어떤 잊지 못할 어떤 지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타 테스트로 지금 1기를 만약에 모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고객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 거냐면은 그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여러분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 개발되는 단계에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베타 테스트에게만 제공하는 굉장히 특별한 서비스 1대1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라 포장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관계의 재설정이에요.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 같은 느낌을 받게 해드리고 그리고 공동 설계자에게는 그에 맞는 특별 대우를 해드린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고객들 처음 베타 테스터들은 여러분들이 검증 안 된 사람들, 검증 안 된 프로그램들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하이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대신 지어야 돼요. 근데 하이 리스크를 그래도 지은 만큼의 하이 리턴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투자의 세계는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여러분들이 국채보다는 주식이 하이 리스크니까 하이 리턴이죠. 주식보다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VC가 훨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자명한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기 고객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일기 고객은 하이 리스크를 감당했기 때문에 공동 투자자급만큼의 어떤 대가나 하이 리턴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게 좋고, 그리고 리스크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높은 리턴, 오른쪽에 그 베네핏을 막 주는 겁니다. 전액 보증도 하고 뭐 창업자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드리고 보너스를 막 몰빵하고 막 이런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베네핏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고객은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베타 테스트 1기 회원님들이 견디셔야 할 이 리스크보다 오른쪽에 있는 리턴이 훨씬 커진다. 그랬을 때 고객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거 리스크가 있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이 기회 놓치면 나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뒤집히는 순간 여러분들은 1기 회원 모집이 성공하게 되는 거고요. 1기 회원을 최대한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동안 여러분들은 이 상품 서비스를 개발이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완성이 됐을 때 그리고 그 1기 회원님들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족을 했을 때 그때 2기, 3기를 여러분들이 모집했을 때 그 조건을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도 완성이 돼 있고 후기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후기가 1기 베타 테스터한테 수집이 됐을 거고 그때 2기를 모집했을 때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창업했을 때의 상황과 비교도 안 되게 더 좋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타 테스트라는 게 그만큼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창업했을 때 딱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기회예요.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고객들에게 비교도 안 되는 베네핏을 줄 수 있고 그분들을 소수의 회원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100%를 만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객의 피드백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상품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매주 개발을 수정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 가능성도 높아져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리턴 접시에 이제 고객에게 드릴 그런 상품에 뭐를 여러분들이 포함시켜야 되느냐. 첫 번째, 파운딩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최초 가격이에요. 최초 베타 테스트 가격. 그러니까 원래 정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정가는 이렇게 명시를 할 때 할인을 붙여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1기 베타 테스터 할인이거든요.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특별한 가격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너스를 완전 몰빵을 해드려야 돼요. 2기, 3기 때부터는 절대로 제공해주지 않을 굉장히 특별한 서비스, 뭐 창업자인 여러분과의 1대1 점검, 뭐 직접 피드백 라인, 고객이 100명이 안 되면 뭐 절대 못 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가장 비싼 보너스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한 개런티, 보증, 증명 자료가 없는 시기일수록 개런티가 증명을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의 말처럼 내 말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리스크를 같이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진짜 희소성을 말해야 됩니다. 베타 테스트는 딱 뭐 5명만 모집하겠습니다. 딱 10명만 모집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모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마감 기한이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고합니다. 그리고 후기 조건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베타 테스터 여러분께는 제가 이런 가격에 이렇게 많은 베네핏을 주고 그리고 제가 리스크까지 다 감당을 하니까 베타 테스터 여러분들에게는 대신에 성공을 하시면 저한테 정말 좋은 후기 하나만 남겨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기 후기가 바로 2기, 3기, 4기 그 후에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의 가장 큰 보증, 핵심, 증거,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정직성 페이지. 아직도 머릿속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도 안 만들고 나서 이 오포를 만들어서 뭐 시장에 제공하고 뭔가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게 이게 좀 윤리적으로 맞는 건가? 근데 사기의 정의가 뭐죠?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을 숨기거나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게 사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아래 세 가지를 지키면 사기가 아니라 굉장히 정직한 거래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투명하게 고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1기 베타 테스터고요. 제가 상품을 다 만들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런 식으로 뭐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이거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베타 테스터를 모집합니다. 왜 베타 테스터를 하세요? 저는 고객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투명하게 고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걸맞은 조건. 베타 테스터에게는 아까 6가지의 베네핏을 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환불 보증. 이걸 리스크를 같이 감당한다. 전액 환불해드리겠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제공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사기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완성품인 척하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면 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1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여러 개 기술을 했었다. 그것도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투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만들고 있는지, 언제 강의를 올릴지 이거를 정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오퍼긴 해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퍼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에 액션 아이템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오퍼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거를 심판대에 올릴 시간이거든요. 심판은 누구예요? 시장이죠. 예전에 1986년도에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를 이제 우주로 쏘다가 73초 만에 공중 분해가 됐거든요. 그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이 노벨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문제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되게 조그만한 어떤 동그라미 링이 얼어붙어가지고 작동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파인만의 마지막 보고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성공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현실이 홍보보다 우선해야 된다. 자연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속일 수 없는 거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여러분들의 오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잘한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광고를 막 과대 광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도 시장만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하는 얘기, 부모님이 하는 얘기, 이거를 시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확신에 찬 대표님의 생각이라도, 확신이어도 그 지인의 칭찬까지 포함해서 이건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이 가설은 현실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오퍼는 시장에서만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안을 출시를 하기 전에는 다 가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제안, 베타 오퍼를 저희는 A4 한 장에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여러분들 차례대로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 줄로 내가 누구의 문제를, 누구의 무엇을 얼마 만에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라는 걸 여기다 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오퍼의 제안의 첫 번째 한 줄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에 해당되는 거를 밑에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 뭐 출산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임산부냐?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대학생이냐? 아니면 노인들이냐? 근데 어떤 분들은 되고 어떤 분들은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를 위한 오퍼는 그냥 공산품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머더티 오퍼예요. 그냥 가격 경쟁으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거다라는 게 명확하시면 명확할수록
위대한 오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느냐. 크게 뭐 1, 2, 3,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쟁자 분석을 하면서 경쟁자의 고객들이 저는 좋았어요. 뭐 필라테스 받고 나서 제 아이들 그냥 번쩍번쩍 들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평상시에 의자에 앉아서 뭐 3시간 동안 있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자에 앉고 일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고객의 언어로 이 세 가지 결과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의 구성과 일정들을 다 기획을 해놔야 돼요. 1주 차에는 뭐가 제공하고 2주 차에는 뭐가 제공하고 3주차, 4주차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다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 구성과 일정을 다 조율하고 미리 설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의 일정마다 그것들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뭐 강의면 강의, 물건이면 물건, 아니면 뭐 PDF면 PDF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 정해진 날에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6가지 부품 제가 말씀드린 거 뭐 가격 특별 할인, 보너스 줘야 되고 당연히 보증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좌석수, 한정된 좌석수 있어야 되고 마감 기한이 있어야 되고 후기를 조건으로 꼭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를 문장으로 다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빈칸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문장으로 구어체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문장이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짓냐? 지금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CTA처럼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작성하시는 게 오늘의 액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한 장의 오퍼가 완성이 됐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레이아웃을 잘 짜가지고 한 장에 어떻게 보면 세일즈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일즈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뭐 글로 쓰셨다면 그거를 랜딩 페이지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랜딩 페이지 AI로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글 쓰신 거를 AI한테 입력을 해가지고 내 랜딩 페이지 다시 고쳐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게 랜딩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일즈 페이지든 랜딩 페이지든 이거는 한 장의 종이고 이거는 한 장의 웹페이지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이제 초기 창업자라는 가정하에서는 저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라고 대부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분들이라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분에게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는 말투도 다르고 이게 설득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기존 고객이 있든지 단골이 있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계속 여러분들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보고, 그 다음에 1대1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카카오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들,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아니면은 잠자는 파이프라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메일이죠. 여러분 이메일 컨택 그 정보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아온 사람들이 적어도 300명 이상일 거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연락 가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만 제대로 하셔도 저는 아무리 최소한으로 한 200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명에게 여러분들이 쓰신 이 세일즈 페이지, 뭐 PDF로 만드시든 아니면 랜딩 페이지에 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시든 이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 없이도 여러분들이 200명에게 한번 설득을, 오퍼를 제안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오퍼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2.5% 5명 정도가 여러분의 첫 번째 고객이 되면은 저는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기준이 되게 낮죠. 근데 그 기준이 지금은 낮아도 그만큼의 성공 확률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오퍼를 여러분이 제작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거를 스케일업, 확장할 수 있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도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명 이상 결제를 하셨어요. 여러분을 믿고. 그러면 이 5명은 한두 명은 아마 지인일 수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5명 좀 넘어서부터는 이거는 여러분의 오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결제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제가 왜 한 달 안에 5명이라고 했냐면은 한 달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여러분이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딱 끝나야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안 끝나면 2달이 된다고 해서도 안 끝나요. 2달이 된다고 해서도 마감이 모집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저의 지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달 동안 5명 모집할 수 있는 오퍼에 힘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합격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했죠. 어느 쪽이 진짜 검증인가요? 먼저 만들고 완성한 다음에 출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먼저 결제가 되는 게 검증인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답은 아셨겠죠? 그리고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오퍼를 산다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100% 믿지는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사고관념, 세계관에 의해서는 그런 게 아니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퍼만으로 먼저 검증할 수 있다. 실제가 없어도 오퍼만으로 여러분의 시장의 검증이 다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이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아직은 이해가 다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증명이 없다는 약점은 가장 후한 조건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오퍼 검증의 기준, 한 달 안에 5명을 모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 비즈니스에 계속 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 이 오퍼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의 뭐 심리에 대한 거 아니면 여러분의 세계관에 대한 거, 시장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일지 못 받아들일지가 다른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지금 창업하고자 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이 4가지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의 법칙, 원칙이거든요. 고객에 무슨 결과를 주는지, 얼마만큼 달성 가능성이 높은지,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고객의 노력과 희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 예상 질문이 고객의 질문이에요, 무조건. 이 고객 질문에 해당되는 이 문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프로그램과 여러분의 서비스와 제품이 얼만큼 이걸 해결해 주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저는 이 본질적인 이 4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말한 거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이 가치가 가격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 그 원칙 하나만 여러분들이 먼저 달성을 하시고 나서 그거를 뭐 베타 테스트로 하든 거기에 6가지 보너스를 붙이든 이거는 기술적인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확신이 든다, 안 든다.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들 검증을 받을 수 있냐? 오퍼를 먼저 시장에 제안을 하지 않으면 검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자, 다음 강의의 예고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은 이제 여러분이 오퍼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하시게 될 거니까 이 오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트래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짧지만 강력한 어떤, 이것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최대한 저는 광고비가 없이 시장의 신뢰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광고를 하는 그런 아주 소규모의 광고를 좀 제안을 드려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몇백만 원, 수천만 원의 광고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강의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섹션 7 위대한 오퍼와 베타 테스트 편이었습니다. 이 오퍼와 베타 테스트에 관련돼서 많은 의문이나 뭐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은 편안하게 무료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